안녕하세요, 김태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케이스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환자분에 따라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수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리뷰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이고 사진을 보게 되면 정면에서 봤었을 때 콧대의 입체감이 살짝 떨어지고 코끝이 뭉툭한 느낌이 들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코끝이 좀 뭉툭하고 그러다 보니까 콧볼도 약간 퍼져 보이고 미간부나 콧대가 약간 입체감이 없어요. 옆에서 봤었을 때는 보게 되면 높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좀 있어 보여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측면에서 높이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봐요. 이마에서 떨어졌다가 최저점이 닿다가 다시 올라오는, 여기를 코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이 코의 시작점은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눈동자 중간 그리고 쌍꺼풀 외꺼풀 라인 그 사이에 위치하면 돼요. 이분은 눈동자 중간 이상 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눈의 맨 앞부분과 이마의 맨 앞부분의 폭이에요. 다시 말해서 눈이 이마에 비해서 깊게 위치하면, 깊은 눈일 경우 미간부의 요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살아요. 이분은 사실 두께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측면에서 보면 높이감이 그렇게 낮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 옆에서 봐도 높이감이 꽤 있어요. 보면 높이감이 꽤 있죠. 그런데 정면에서 입체감이 없는 이유는 콧대의 폭이 약간 넓기 때문이에요. 그 콧대의 폭이 조금 점점 산을 이루면서 위쪽이 폭이 좁아져야 되는데 높긴 높지만 위쪽이 좀 두루뭉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높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에서 입체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높이가 낮다고 생각하고 너무 높여버리면 측면에서 너무 높은 코가 돼버려서 아바타 같은 느낌이 되죠. 얘기했지만 콧대의 시작점은 쌍꺼풀 외꺼풀 라인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돼서 상당히 어색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되죠. 때문에 그런 거 이상은 가면 안 돼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의 매부리랑 뭉툭한 느낌, 이런 부분만 정리돼주면 사실 이마 라인이나 이런 느낌이 좋아서 저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얼굴형이라고 생각해요. 코끝도 약간 뭉툭해서, 그리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콧구멍도 약간 낮아 있는 거죠. 길이감이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코끝을 살리면서 높여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자, 이분 CT를 한번 볼게요. CT를 보게 되면 여기가 코끝이 되겠죠? 그래서 코끝에서 뒤로 쭉쭉 가게 되면 여기가 비중격이고, 더 뒤로 올라갈 때면 여기가 오른쪽 비강, 여기가 왼쪽 비강, 그리고 여기 비갑기가 관찰되는 거예요. 비갑기가 뒤로 가면 그렇죠? 오른쪽 비갑기가 약간 더 커져 있고 왼쪽이 줄어들어 있어요. 어떤 환자분들은 저는 양쪽 코가 시원하게 안 쉬어지고 한쪽이 쉬어지면 한쪽이 좀 덜 쉬어지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이 네살 사이클이라고 해서 비주기라는 게 있어서 한쪽에 있는 비갑기가 커지면 반대쪽이 작아지면서 작아진 쪽에서 코로 숨쉬게 되고, 또 몇 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바뀌어가지고 그 반대쪽이 작아지고 이쪽이 커지게 되는 거죠. 양쪽이 뻥 뚫려 있는 것보다 이런 비주기라는 걸 통해서 한쪽씩 숨을 쉬게 되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 한쪽이 더 잘 쉬어지는 곳이 항상 생겨요. 그리고 변하고, 이런 오른쪽이 사이즈가 크고 왼쪽이 사이즈가 작고 이런 거는 이건 정상인 거예요. 비중격 사이즈도 비중격의 어떤 왜곡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안쪽은 기능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비중격 연골과 비중격뼈의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게 관찰되고 있어요. 이럴 때 비중격 연골을 사이즈 재보면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29, 그리고 이쪽부터 앞쪽까지 재보면 30 정도 나오네요. 29, 30이니까 사이즈는 괜찮죠. 위쪽에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뼈 돌기가 있지만 요 위쪽 10mm 정도는 남겨서 할 거기 때문에 수술의 어떤 계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돌기 같아요. 이 부분을 채취해서 우리가 수술하게 되고, 이분은 코끝은 비중격 연골을 사용했고 콧대는 실리콘을 사용했어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콧대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쌍꺼풀 외꺼풀 라인이 맥시멈이기 때문에 요 콧대 높이는 이분의 경우 여기는 1.5mm만 줬어요. 1.5mm 주면 환자분들이
1.5mm 가지고 뭘 높여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여기서 약간만 위로 올라가도 쌍꺼풀 외꺼풀 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너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돼요.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골격 구조에서 박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실리콘이 들어갈 때 1.5mm만 넣으면 이런 분들도 상당히 좀 낮아 보여요. 그런데 이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낮나 해서 한 2.5, 3 막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술하고 회복해서 보면 미간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아바타 같아가지고 몰려 보이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선에서 확인하고 이런 정도의 높이를 계획했으면 수술방에서도 수술할 때 그 높이를 계획한 데 들어가야지 약간 낮나 싶어서 조금만 더 올려버려도 확 아바타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면서 수술해야 돼요. 이분은 요 위쪽은 1.5mm 정도 주고 그리고 코끝을 살리려고 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술 후 사진이에요. 정면에 미간 쪽 1.5mm 줬어요. 그래도 라인이 충분히 살죠. 1.5mm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코끝의 모양을 보면 뭉툭했던 부분이 슬림해지고 콧구멍의 모양도 낮았던 게 코끝이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왔죠. 높이감도 생겼어요. 뭉툭한 느낌도 훨씬 더 덜해지고 옆에서 보면 여기 1.5mm 올렸는데 거의 쌍꺼풀 외꺼풀 라인까지 올라왔죠.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바타 같은 느낌이 되니까. 그리고 코끝도 살려서 높이감이 생겼어요. 실제로 코끝의 모양을 보면 이 부분이 많이 쭉 당겨져 있는 느낌이 있고 콧볼도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길이감이 생겼죠. 그래서 쭉 살아나 있는 느낌이 돼있는 거예요. 저는 코끝을 올릴 때 코끝이 콧대보다 조금 더 살아있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직반 라인에 해당하는 거죠. 콧대는 곡선보다는 직선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지 정면에서 입체감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곡선이 생기면 그만큼 정면에서 이 곡선의 이 최저점이 입체감이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저는 직선을 좀 만들려고 하고 코끝은 콧대보다는 약간 더 살려놓으려고 해요. 저는 코끝의 높이가 살아있으면 직선이든 직반이든 모양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다 여성스럽다. 코끝이 다 살아있으면. 그런데 그래도 코끝을 살리는 이유는 우리가 표정을 짓고 말하는 그런 과정들이 코끝에 계속 압박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이 코끝이 약간 낮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코끝이 좀 더 살아있는 게 너무 직선의 느낌을 내는 것보다는 코끝이 약간 떨어져도 직선 느낌이 나니까 직선을 너무 만들어버리면 약간 그런 것들에서 처지게 되면 처진 코끝이 측면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코끝은 조금 더 살려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코끝이 좀 더 살아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제 뭐 몇 년을 두고 봐야겠죠. 몇 년을 두고 봤었을 때 이게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직반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저도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0대 초반 여성분의 케이스를 가지고 리뷰를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높이감이 있는데 정면에서 입체감이 떨어져서 그리고 코끝이 좀 뭉툭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수술을 했고 CT에서 비중격 연골의 사이즈가 충분했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 가지고 수술이 다 진행됐던 케이스였어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원장이었습니다.